자, 이제 바퀴 만들 건데 대포가 있어 가지고 대포 부분이 바퀴 만들 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감춰 놓겠습니다. 감춰 놓으실 때는 위쪽에 보시면 요소 오브젝트 매니저에 로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름을 적읍시다. 대포 포신이라고 적을까요? 대포 포신이라고 적어 보시고 얘를 감출 겁니다. 체크를 끄시면 돼요. 체크를 끄시면은 어차피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고요. 설정해 놓은 것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 보이게 하려면 위쪽에 점 두 개가 있나요? 여기 점 두 개 있나요? 위에 거는 에디터 모드, 밑에 거는 렌더링 모드예요. 요거는 또 어디에 똑같으냐 하면 선택하셨을 때 밑에 속성창 보시면 기본 탭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에디터 표시, 렌더링 표시, 이 부분인데, 에디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에디터 모드잖아요, 그죠? 에디터에서 감추고 싶으시면 클릭하셔가지고 숨김 선택합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숨김 선택하시면 감춰져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선택 해제하시고, 선택 해제 하시고 바퀴 만들어 봅시다. 원기둥 하나 끄집어내 볼까요? 원기둥 하나 끄집어내시고, 자, 원기둥의 크기 보시면은 위쪽 세그먼트는 상관없고요. 가로폭, 뭐 반경 이런 것들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이 값은 그냥 여기다 두겠습니다. 높이 값은 아래쪽으로 드래그 쭉 하셔가지고 줄여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옆에 축 부분에 튀어나오도록 작업을 해줄 거라서 125쪽에 보시면 14번 그림처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 거라서 그냥 두시면 되겠고, 자, 요거 옆으로 눕혀 볼까요? Z축 방향으로 오브젝트에서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딱 눕혀 보시면 이렇게 눕혀지죠. 높낮이는 다음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높이 세그먼트 있는데 1로 가겠습니다. 회전 세그먼트 36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랗게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캡이 있습니다. 캡 세그먼트 1입니다. 필렛이라고 주셔가지고 모서리를 둥글게 잡을 건데 세그먼트는 5 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을 좀 크게 주면 좋습니다. 반경은 한 5 정도 줄까요? 여도 5 정도 주셔가지고 모서리를 깎아 주도록 하죠. 둥근 면으로 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이 있는데 반경을 조금 줄일까요? 너무 큰 것 같은데 우리 만들었는 게. 반경이 보시면 이 보십시오. 반경이 50 정도 되어 있잖아요. 제게 10은 너무 심하고 30, 30 가겠습니다. 30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도 조절할게요. 높이는 50 가겠습니다. 50. 자, 요거 하나 더 복제합니다. 보세요. 그냥 또다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위치 크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원기둥을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에서 그냥 위쪽으로 살짝 올리세요. 올리시게 되면 원기둥 1이 생겼을 거고, 크기만, 자, 반경 크기만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높여 보세요. 높이시게 되면 조금 더 커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캡 뚜껑의 크기도 약간 더 키우시면 되겠고, 약간 더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 오브젝트의 높이 값을 자 한번 봅시다. 반경을 저는 50을 잡았습니다. 높이 값은 한 80 정도 잡을까요?
뭐 대충 잡아 주시면 돼요. 안에 축 부분에 들어가는 원기둥 하나가 감춰졌습니다. Z축을 가지고 앞으로 빼내시면 되죠. 이렇게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양만 만드는 거라서 많이 빼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살짝만 앞으로 빼내시면 돼요. 어차피 겹쳐져서 만드는 거라서. 되셨나요? 다음 여기다가 바퀴살을 붙일 겁니다. 바퀴살 붙일 건데 큐브 하나 꺼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끄집어내시고, 자, 폭과 높이 조절할게요. 폭 그냥 대충, 여기도 대충, 높이 대충, 그 다음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려 볼 겁니다. 폭 얼마 잡을까? 사이즈 X축 사이즈 20 잡아 볼 거고요. Y 사이즈는 100 잡으시다. 100. 그리고 Z 사이즈는 아까 저게 80이었죠. 50 정도 잡아볼까요? 너무 큰가? 잠깐만요. 옆을 안 보죠. 오, 50 큰데요. 40. 예, 40 잡겠습니다. 40. 폭에 너무 마주치면 안 되니까. 높이 값은 더 커도 되겠다. 그죠? 높이는 100 잡고 뭐 조금만 넣죠. 자, 요것을 가지고 요렇게 된 녀석을, 얘를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뺑글 돌리면서 배포를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어딨냐, 이게. 배열이라고 있나요? 메뉴 중에서 배열 선택해 볼까요? 개체 선택하시고 배열 한번 넣어 보시고, 배열에서 큐브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브를 갖다 넣으세요. 큐브를 갖다 넣어 보시고, 좌표 방향이 뒤집어졌다. 그죠? 큐브의 위치도 바꿔보죠. 자, 배열을 쓰려고 하니까 배열은 방향이 안 맞아서 방향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클로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를 다시 바깥으로 꺼내시고요. 배열은 버릴게요. 배열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클로너라고 있을 텐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클로너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셨어요? 클로너 밑에 큐브를 집어넣으세요. 클로너 밑에 큐브를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클로너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모양을 계속 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복제하는 방식이, 클로너가 이렇게 큐브 밑에 들어갔을 때 복제하는 방식이 모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모드 위치에서 원형으로 복제를 할 거예요. 원형 선택하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그래도 방향이 안 맞죠. 그죠? 방향은 밑에 있습니다. 평면 모습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데, XY 좌표로 평면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섰죠? 몇 개가 필요해요? 총 8개죠. 총 8개. 복제수 8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졌나요? 복제수 8개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간격 조정은 반경이라고 해서 이 반경 조절을 합니다. 옆에 보시면 그래프로도 당겼다가 놓으셨다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프로 이렇게 반경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요 심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박아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큐브의 크기는 뭐 한 10 정도로 잡을까요? 사슬의 크기는 12 정도로 X 사이즈는 12 정도 잡았습니다. 꽂고 나니까 너무 굵은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놓으니까 가느네 또. 12 정도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사슬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튜브를 하나 꽂을 겁니다. 튜브라고 해서 오브젝트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z 값으로 놓으신 다음에 크기를 내측 반경을 쭉 크게 키워주시고 외측 반경도 쭉 크게 키워주시고 같이 키워서 테두리 모양을 만드시고 회전 세그먼트는 36 잡겠습니다. 36 회전 세그먼트 36 높이 세그먼트 1 회전 세그먼트 36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영역이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 영역을 내측 반경을 키워가지고 내측 반경을 키워서 안쪽에 와 닿도록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자꾸 튀네요. 자, 이렇게 얇게 됐는데 여기서 내측 반경 크기가 요 막대하고 같이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엔 외측 반경을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죠. 저는 20cm 정도 두껍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하나의 바퀴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튜브의 클로너의 큐브까지 해서 원기둥 2개와 더불어서 이렇게 바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묶어 줄게요. 오브젝트 그룹 오브젝트 하셔가지고 바퀴라고 하나 주겠습니다. 바퀴라고 넣었습니다. 바퀴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판을 짤 겁니다. 판은 봅시다. 126쪽에 있는 것처럼 23번 그림 126쪽에 23번 그림처럼 판을 짤 거예요. 보이세요? 123번 그림처럼. 자, 무조건 판이면 큐브입니다. 큐브 하나 꺼내셔가지고 크기 옆으로 길쭉하게, 그 다음 폭은 좁게 나무를 하나 짤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높이값 높이에 대한 것도 판을 조금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판을 대충 짜시고 위치값을 옆으로 빼내 보세요. 그 다음에 Z값도 반대 방향으로, 이게 폭이 너무 넓은가요? 바퀴가? 튜브의 폭이,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좀 줄여 놓을게요. 40이었죠 아까. 40에 50 정도로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판을 큐브를 옆으로 뺍니다. 이렇게 뺄 거예요. 빼서 이렇게 바퀴하고는 안 닿도록, 바퀴와 닿진 않도록, 대신에 뒤에 거하고는 같이, 우리가 뭐 책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떨어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두겠습니다. 바퀴 몇으로 하신가? 50. 두께 높이 값을 50으로 줬어요.
붙였어요. 저는 바퀴하고는 붙이면 안 되고, 바퀴는 굴러가야 되니까 떨어뜨리고, 축하고 이렇게 축 들어갈 자리하고는 붙였습니다.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거 해놓으시고 나서 묶을게요. 이쪽은 큐브도 바퀴 밑으로 같이 넣어주시고, 바퀴 밑에 같이 넣으시면 돼요. 같이 묶어주시면 되니까. 자, 대포 포신을 나타내시고, 이 바퀴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바퀴 위치를 옮기시다. 옆으로 대포에 맞도록, 대포 너비랑 같이 맞도록 옆으로 옮겨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대포에 쑥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대포 옆에 간격을 좀 두시고, 이렇게 대포 옆에 간격을 좀 두시고, 이렇게 간격을 좀 두시고 옆에 놓이도록 해줍니다. 어차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대포 크기에 맞춰 가지고 이 바퀴라든지 지금 이 판의 크기도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판의 크기도 대포 크기에 맞춰 가지고 길이 조정을 좀 하시고 위치도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포는 큼지막한데 이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대포를 견딜만 하게 판의 크기나 바퀴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포 포신을 끄집어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판을 만들어 놓으셨고 옆에다가 붙였고요. 크기, 상대적인 크기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한쪽에 더 있어야 되죠. 반대쪽에도.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반대쪽에 만드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하면, 잘 보세요. 바퀴가 지금 만들어져서 완성되어 있다면, 그룹으로 작업되어 있다면 위에 가셔가지고 대칭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봅니다. 대칭 메뉴 찾았습니까? 대칭 찾으셨으면 탁 넣으시고, 그 다음 바퀴를 대칭 밑에다가 가져다 놔 보세요. 바퀴를 대칭 밑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 보세요. 넣으시게 되면 한 개가 똑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보시면 Y와 Z면에 걸쳐 가지고 대칭 선택해 보시면 미러면이라고 해서 Y와 Z면에 걸쳐 가지고 Y와 Z면에 걸쳐서 반대로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Y와 Z면이 아니고 X와 Y면, 미러면을 X와 Y면을 미러면으로, 거울면 있죠, 거울면으로 삼아서 만들겠다고 X와 Y를 선택해 줍니다. X와 미러면을 X와 Y를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양쪽에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죠? 양쪽에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갖다 넣으시면 돼요. 갖다 넣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큐브 하나 또 놓고 원기둥 놓고 포신의 위치만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 회전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큐브를 또 하나 넣을게요. 큐브 하나 넣어 주시고 X 방향으로 쭉 끄집어내겠습니다. 끄집어내시고 크기, 높이, 잠시만요.
이렇게 맞춰 두시고 옆면에 보시면서 옆으로 빼시고 위에다가 사이에 끼울게요. 이렇게 사이에 끼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한번 넣어 보십시오. 큐브를 만드셔 가지고 옆에 수평으로 하나 이렇게 잡아 주셨고, 중심에 기둥을 축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축을 넣으려고 하시면은 좌표 잡기가 좀 애매하다 하시게 되면 원기둥 하나 넣으셔도 되는데,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바퀴에 있는 축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 축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퀴 중에서 원기둥, 해당되는 원기둥을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위로 올려 주신 다음에 이 위치를 옆으로 빼면 되겠죠. 한 개를 빼시고 포신의 가운데다가 두셔도 돼요. 가운데 두시고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높이 조절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같은 위치에 높이만 조절했어요. 같은 위치에 딱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선택해서 그룹 오브젝트 주신 다음에 수레라는 이름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수레라고 이렇게 합쳐졌으면 이제 지면에다가 이렇게 회전을 주실 건데, 회전 주실 때 뭐 좌표는 꼭 가운데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나는 꼭 맞추고 싶어요 하시면은 요 좌표를 이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좌표를 이동하시려면 옆에 간혹 가다가 요거 눌려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눌려져 있으면 오브젝트가 움직이질 않아요. 얘는 오브젝트 축이라고 해서 축의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해줍니다. 축의 위치 이렇게 되나요? 축의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서 축의 위치를 내가 어느 곳에 놓겠다 이렇게 두는 작업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축의 위치를 변경하실 때는 얘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를 해제해 놓으셔야 돼요. 해제해 놔야지만 회전을 주실 때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회전하실 때 이게 수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은 평면을 하나 끄집어 내셔 가지고 평면에 면을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평면을 이렇게 끄집어 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두 개 같이 수레와 포신 같이 선택해서 위치동 위쪽으로 샥 올렸습니다. 올리셔서 평면에 딱 맞추실 때 두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레는 평면 뭐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고요. 나중에 수레에 대해 가지고 위치는 잡았으니까 다음 포신의 위치를 이제 마음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위치 값을 선택하셔 가지고 위치를 마음대로 옮겨 가시면 돼요. 회전도 마음대로 회전 누르셔 가지고 회전 쭉 돌려서 이렇게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나는 위쪽에 더 올라와야 되죠. 더 올라와야 되면 누르셔 가지고 위로 더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 걸쳐지도록 이렇게 포함은 안 되고 위에 걸쳐지도록 좌표를 딱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포함이 됐네. 얘는 자, 이렇게 돌려보시고 나무판 안에 안 들어가도록, 나무판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걸쳐져 있도록 이렇게 쏘시면 돼요. 여기에 걸쳐져 있도록, 나무판에 걸쳐져 있도록만 작업을 했습니다. 회전각도 약간 더 넣으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 이쪽이 파묻혔죠. 파묻혔으면 회전 각도를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되죠. 이제 밑에 놓쳤다가 회전. 그래서 아래 위 돌려보시고 이렇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위치나 더 위치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돌리실 때는 3번 누르시고 돌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놔주시면 돼요.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포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바닥 만드시고 위에 스카이 만드셔가지고 환경 조성하시고 여기에다가 재질감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감은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넣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